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 DJ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중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결혼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적보다 친구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건 너무 늦은 후입니다. 사연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를 5년 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를 충분히 알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그녀도 일을 했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남편, 안정된 생활, 여유로운 일상. 그녀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임신을 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유산했습니다. 초기였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아이를 기대했고 미래를 상상했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고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임신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왜 안 되는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로서 결핍이 있는 것 같았고 그 생각이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도 충분하다고 아이가 전부는 아니라고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위로하는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했고 서로의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눴고 비밀도 공유했고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 친구는 미혼이었습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남자였습니다. 몇 년째 시험을 보고 있었지만 계속 낙방했습니다. 친구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정서적으로 격려했고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돈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를 감당했고 남자친구의 학원비까지 냈고 그러면서도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말했고 친구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자주 사줬고 가끔 용돈도 줬고 위로해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친구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줬습니다. 자신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친구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 그것이 자존감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친구도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남편, 안정된 생활, 여유로운 일상. 그녀가 가진 것들을 친구는 갖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가끔 말했습니다. 너는 좋겠다고,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언제쯤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절친이라고 믿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커플은 자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친구의 남자친구도 친해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고 어색함이 없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방심했습니다. 4명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절친이고 남편은 자신의 남편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남편은 대화를 나눴고 농담을 주고받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친구니까, 남편이 아내 친구니까 친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친구와 남편이 둘만의 농담을 나눴고 눈빛을 교환했고 그녀가 없는 곳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보인다고, 남자친구가 또 시험에 떨어졌다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관심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구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친구도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 같다고, 너는 복 받았다고,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와 남편 사이에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떴고 화면에 내용이 보였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만나고 있었고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개월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졌고 나중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났고 모텔에 갔고 그녀가 일하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분노보다 모욕감을 먼저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친구의 배신이 더 깊게 박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 언제 시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니,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친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게 됐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친구는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을 자신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잃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희생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남편이었냐고? 다른 남자도 많은데 왜 내 남편이어야 했냐고.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 말이 그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다니. 배신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다니.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낳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권리가 없다고.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 됐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나는 가질 수 있어. 이게 현실이야. 너는 남편한테 아이를 줄 수 없지만 나는 줄 수 있어. 그게 차이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친구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모욕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친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조차 지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조롱도 아닌 묘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실수였다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몇 번의 실수였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관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친구와는 끝났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친구의 배신도, 임신이라는 현실도 모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지불했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친구는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자신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 남편은 친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에 대한 책임만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주겠지만 함께 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혼자가 됐습니다. 원래 남자친구도 떠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친구를 떠났습니다. 친구는 결국 아무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원래 남자친구도, 우정도. 그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그 일들이 떠오릅니다. 친구의 얼굴, 친구의 말, 임신했다는 소식.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반복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이, 그 여자가 자신의 절친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연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려 하면 방어벽을 세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연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건 친구를 믿었다는 것이라고. 남편의 배신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친구의 배신은 상상도 못했다고. 1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아픈 건 임신 소식이었다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친구가 가졌다는 사실이, 그것도 자신의 남편과 가장 큰 상처로 남았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정은 사랑보다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남는 건 신뢰의 파편뿐입니다. 이 사연은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모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모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